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관사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관세 납부기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납부기한인데 이제 관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는 것이죠. 자, 납부기는 원칙이 있습니다. 보면은 신고 납부인 경우에는 신고 납부도 처음 들어보시죠? 신고 납부는 뭐냐면은 이제 물품이 수입되게 되면은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세관한테 물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 들어온다는 거를 하는 거를 이제 수입 신고라고 하고 보면 그래서 이게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신고 납부하는 거죠. 거의 이제 관세사를 통해서 이제 신고하고 납부도 하는 것이죠. 그죠? 수입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그래서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요새 뭐 종합소득세나 그런 것도 다 자기가 다 신고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세관이나 세무에서 바로 이제 세액을 결정해서 때리는 것들이 이제 부가고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자, 아무튼 신고 납부의 경우에는 납세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처음 나왔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납세 신고 수리일. 자, 이게 우리가 수입 신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수입 신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수입 신고했는데 수입 신고는 약간 이제 느낌이 약간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물품, 품명, 규격, 수량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바로 수입 신고고, 요 수입 신고서 서식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물품에 대한 가격 곱하기 이제 관세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얼마다라고 나오겠지. 그다음에 VAT도 얼마다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도 여기서 신고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신고? 이게 납세 신고입니다. 납세 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수입의 가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실무상 엄청 중요한 거야. 엄청. 이걸 이제 관세 평가라고도 하는데 수입 물품에 대해서 가격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 관세에 영향을 미치니까. 퍼센테이지니까. 그래서 이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도 이게 중요한데 요 가격에 대한 적정성. 이게 가격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뭐한다? 가격 신고서가 또 따로 있어요. 가격 신고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입 신고를 할 때 모두 한다? 납세 신고도 하고 수입 신고도 하고 납세 신고도 하고 모두 한다? 가격 신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것이고 얘는 뭐다? 수입의 가격과 관련된 것이. 그래서 삼총사입니다. 삼총사.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때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경우 내가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하는 경우에는 뭐다? 납세 신고 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럼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수입 신고를 하면은 관세를 납부를 해야지만이 수입 신고 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는 초특급부터 대원칙이야. 대원칙. 생각을 해보세요. 납세 신고 수리로부터 뭐다? 그러면은 물품이 이제 보세고에서 빠져. 그러면 15일 동안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생각 믿습니까? 안 믿어. 얘가 도망가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용담보업체나 신용이 있거나 또는 이제 물적 담보를 제공 업체에 한해서 이제 납세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를 해주지. 근데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하지 않으면은 그 담보물로서 관세 충당하는 거지. 그 담보를 팔아버려 가지고 관세 충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신고 납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납세 신고 수일로부터보다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추가학습 참고입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수리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가 적법하다고 하고 정당한 경우에 이를 지체 없이 신고를 수리해야 하나 관세가 미납되어 있으면은 나와 있잖아요.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를 수리하는 겁니다. 담보 제공하지 않으면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다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담보 제공에 대하여는 원칙상 관세 무담보 방식을 택하여 담보에 대한 부담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고. 그리고 납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납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고지입니다. 그래서 부가고지는 뭐냐면은 부가고지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세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관에서 직접 얘랑 얘를 확정해가지고 관세 얼마 내? 라고 부과를 때려.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물품이 수입되는데 그 물품이나 가격하고 세율은 누가 더 잘 알겠어? 그 납세 의무자가 더 안다고. 즉, 그 납세자 사용하는 관세가 더 잘 안다고. 근데 이제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관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에서보다 그때는 뭐가 나온다? 납세 고지서가 나와요. 야, 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 너 이거 납부해. 라고.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받는 것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답은 아까 봤던 거죠?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그래서
즉시만 신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입 신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돼.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걸 붙여. 수입 신고 수일날 붙여. 틀린 답이야. 그렇죠? 원칙은 이거고 수입 신고 일로부터 이제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합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얘는. 수입 신고 수일이 아니라 얘랑 헷갈리라고 그래서 수입 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입신고 직시받으시고는 이것도 참고입니다. 참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수입신고죠. 직시받으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입신고 1로부터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그죠? 하지만 10일 이내 수입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혜택입니다. 참고. 자, 두 번째 관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납부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외죠. 아까 원칙은 예외고. 자,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 전 납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리지 않아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 납부겠다? 왜 말립니까?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거죠. 납세부자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봤죠?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예요. 먼저 내겠다는데 말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월별 납부가 있습니다. 월별 납부 같은 경우도 시험 잘 나옵니다. 월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납세 의무에 대한 완화 중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얘는 뭐냐면은, 보세요. 납부기한은 뭐다? 납세 신고 수일로부터 며칠? 15일이 납부기한이다. 이게 바로 납부기한이야. 그래서 보면 이제 납부기한이 정신 못 차리면 납부기한이 속한 달에 볼게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부하는 거야. 볼게요. 자, 3월 20일 날 수입 신고 수리가 됐어. 그러면은 대충 4월 10 더하면은 5일 더하면은 4월 5일이 15일이니까 15 더하면은 4월 5일이 그 납부 기한이겠지. 납부 기한. 이때까지 관세 등을 납부를 해야겠지. 하지만 월별 납부 승인받아 어쩌다보다 싸그리다 이걸 언제 낸다? 1, 2, 3, 4. 이거를 4월 30일 날 납부를 하는 거야. 그렇죠? 수입신고 납부기한 속한 날의 모든 건에 대해서 이 건에서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돼. 보다 일괄 납부다. 일괄 납부. 그래서 이게 좋죠. 이때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납부하니까 그만큼의 이자에 대해서 이득 보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무나 안 해줍니다. 성실한 업체만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세관장은 그렇죠?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해서 아주 성실한 업체, 관세청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핵심이야. 이게 중요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 동일한 달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한 속한 달의 말일에 한 번에 일괄 납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추가서 보시면은 월별 납부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별표치입니다. 별표예요. 자, 월별 납부 승인 신청이 되었어요. 보면 이제 월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 세관장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관세청이 정하는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신청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세관장은 그 신청한 자가 관세청이 정하는 요건을 다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월별 납부를 승인할 수가 있다는 것보다 승인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으로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월별 납부 승인받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2년입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중요해요.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뭐다 월별 납부 업체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다. 자, 월별 승인의 취소 및 납세 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월별 납부 승인을 취소를 합니다. 얘가 월별 납부 같은 관세 납부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납부기한으로서. 근데 이자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파산되거나 뭐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일괄해서 징수해야지. 그렇죠? 자, 그런 경우 월별 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납세 신고를 한 세액에 대해서 15일 이내 납부 기한을 정해서 한 번에 다 징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관세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 납부기한 언제예요? 해당 납부기한 속한 달의 말일까지죠. 근데 15일까지 여지를 주는 거야. 근데 15일이 지났는데도 얘는 뭐요? 5월 15일까지도 관세를 납부 안 해. 자, 두 번째, 월별 납부 승인받는 자가 관세청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있어. 그다음에 얘는 3번은 또 보시세요. 폐중파해, 폐업, 중대한 위기, 파산 선고, 법인 해산. 이래서 월별 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 관세가 없다. 돈이 망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못 믿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월별 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바로 전체 그 신고된 세액에 대해서 납세 고지를 때립니다. 자, 월별 승인 갱신 신청이에요.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 2년이잖아요. 그래서 갱신 신청을 해야 돼요. 한 달 전까지.
자, 사전 통지입니다. 자, 그래서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 해야 되는데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에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되는 사실을 언제까지? 끝나는 날에 2개월 전까지 문자나 메일로 알려줍니다. 너 이거 신청해라. 너 한 달 남았다라고. 자, 그다음에 됐고 월별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가 있어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당연히 연장이 돼야겠지. 그죠? 자,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이러한 신고 등을 정해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핵심이 뭐야? 1년. 1년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천재지변 등이 일어났어. 큰일 났죠. 천재지변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두 가지에 대한 혜택을 줄 수가 있어. 나중에 볼 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그거고 얘는 뭐냐? 납부 기한에 대한 연장이야. 그리고 얘는 뭐냐? 분할 납부야. 할부죠. 관세가 1억이야.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 뭐다?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어. 너 1억이지? 야, 너 그러면 5살 동안 2천 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도 보다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납부 기간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이렇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관장은 이러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뭐한다? 1년을 넘지 않은 기간을 정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근데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불안하잖아요. 얘가 이제 1년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 연장해 주는데 안 낼 수가 있잖아. 뭐다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 불안하다. 납부기 연장해 주는데 너 회사 부동산 담보로 좀 잡자. 너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럴 수가 있겠지. 그렇죠?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이 중요하고 전, 현, 중 세가 나옵니다. 납부기 연장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전, 현, 중, 세. 갈까요? 전, 현, 중, 세.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천재지변 등은 뭐냐? 천재지변 전, 현, 중, 세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전쟁 등으로 심한 손실, 현저한 손실, 중대한 위기, 그다음에 세관장이 위와 같은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저걸 또 어떻게 나오는지 관세청장 정하는 거라고도 나와. 그러니까 세관장으로 봐야 돼요. 자,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할 때는 이제 관세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건 좀 세모고, 그다음에 납부기한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뭐다? 납부기한 종료전. 이게 더 중요해. 납부기한이 종료된 다음에 신청하면 안 돼요. 종료되기 전에 나 지금 힘들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한 때에는 납세 고지를 합니다. 그렇죠? 납부기한 연장한 때는 납세 고지를 해요. 야, 너 언제까지 납부해?라고 납세 고지를 줘. 그다음에 납부기한도 연장 취소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경우죠.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 고지를 했는데 야, 너 1년을 범위에서 납부기한 연장하자. 근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해줬어. 근데 얘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죠? 그다음에 그 재산 호전, 기타 변화로서 필요가 없게 됐다. 이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파산 선고, 법원 해산 등으로서 전액을 징수하게 또 곤란하게 인정하는 경우, 취지가 똑같지. 월별 납부나, 그죠? 저는 이렇게 였어요. 지호파라고 했습니다. 지호파라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합니다. 그래서 취소한 경우에는 또 일괄적으로 징수하지. 15일 이내 납부기 연장에서 일괄적으로 다 징수합니다. 불안하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세액의 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정이라고 되어 있죠. 정정 같은 경우는 납세 신고를 내가 했는데 바꾸는 거예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 당연히 아까 말씀 물품을 1억짜리 수입했어. 1억인데 관세가 8%야. 그러면은 관세가 800만 원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게 관세예요. 관세. 자, 그러면 이제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뭡니까? 얘랑 얘야. 얘는 뭐야? 수입품에 대한 가격. 얘는 수입품에 대한 품목분류. HS 코드 품목분류입니다. 얘가 이제 바뀌면 얘가 이제 이게 변수로 이게 생기는 거죠. 결과값이. 얘랑 잘못 신고하면 되죠. 얘를 저가 신고하거나 얘를 0%로 허위 신고하거나 그런 경우는 얘가 낮아지겠지.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얘가 원래 1억이 아니라 뭐 5천만 원이야. 8%가 아니고 0%야. 관세를 또 과다하게 납부할 수가 있지. 이게 뭐다? 과부족이다. 과부족.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할 수도 있고요. 부족하게 납부할 수도 있어요. 과부족.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납세 신고한 경우에는 이거를 원래대로 맞춰줘야지. 정확하게. 이게 뭐다? 정정이다. 정정. 그래서 이게 세액에 대한 정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정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 고정이 있어. 처음 보시죠? 그다음에 수정이 있어. 그다음에 경정이 있어. 뭐가 있다? 경정 청구가 있어. 정정은 뭐냐면 일반적인 정정은 뭐냐면은 이제 관세 납부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정정하는 경우. 네, 보정은 뭐냐면은 납부일, 관세에 대한 납부일로부터 관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이제 6개월까지 이제 잘못된 것들을 알아가지고 보정합니다. 이때는 이자가 붙어요. 이자.
근데 이제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 6개월 납부금부터 6개월이 지나버렸어. 6개월이 이제 지나버린 날부터 보다 관세부가 제척 기간인데 이거 나중에 하시고 6개월이 지나버린 경우 수정. 얘는 보다 가산세가 붙어. 가산세. 근데 경정 같은 경우는 뭐다 부족세가 발생했는데 얘들은 이제 그 납세문자가 스스로 자기가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바꾸는 거예요. 수정. 그죠? 바꾸는 거다. 하지만 이제 경정 같은 거보다 세관에서 직접적으로 너 뭐냐? 너 이거 8%가 아니라 16%야. 다시.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 징수하게 바로 보다 경정이다. 경정청구는 뭐냐? 얘가 원래 800만 원이 아니라 얘가 이제 0%인 거야. 관세 원래 내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뭐 세관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나 그때 신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8만 원 냈어요. 근데 이거 원래 0%였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세한테 얘기하면 나한테 경정을 청구하는 거야. 경정을 해달라고. 경정은 뭐냐면 부가 세액에 대해서 그 세액에 대해서 확정하는 거를 경정이라 경정.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관세를 내야 되지 않은 0% 신고되는데 8% 신고돼 800만 원 냈다. 그러면은 나한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바꿔주세요라는 경정을 해주세요라고 경정 청구합니다. 그럼 세관에서 보다 0%가 맞네. 그러면 나한테 경정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0으로 바꿔줘. 그러면 나는 이거를 나중에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건보다 경정 청구. 이건 부족했을 때, 얘는 과다할 때. 그죠? 이제 경정 청구입니다. 이건 세관에서 하는 거. 이거예요. 자, 보면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아세요? 자, 납세문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 이게 중요해요.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에 대한 과부족, 과다하고 부정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면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그 당초에 납부 기한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세액에 대한 보정입니다. 봤던 거 부족이에요. 오로지 부족 한 세액에서 보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정 신청한 날에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해요. 다음 날까지요. 보면은 이제 보정 신청하고 관세가 원래 난 100만 원인데 80만 원밖에 안 냈어. 보다 20만 원을 보정 신청하고 다음 날에 납부를 해야 돼. 다음 날입니다. 수정 신고 똑같습니다. 세액이 또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한 날에도 다음 날 납부해야 돼. 세액에 대한 경정 있는 경우에는 이게 과부족하는 걸 알게 된 경우는 세액을 경정을 하죠. 그래서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부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 세액에 대해서 원다 납세 고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8번은 관세에 대한 분할 납부예요. 아까 설명드린 거 다 나중에 나오는 건데 지금 맛만 보는 거예요. 납부 기한 때문에. 자, 이제 관세 분할 납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천재 지분 등으로 인해서 1년의 범위에서 관세를 쪼개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그러한 특정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세를 조금씩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천재 지분 등 같은 경우에는 뭐다?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까 천재 기한 연장은 똑같아요. 근데 특정 물품 같은 경우도 뭐다? 이 같은 경우에도 5년 달라요. 5년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관세 분할 납부를 또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승인. 자, 그다음에 4번 서류에 대한 송달입니다. 자, 납세고지서 송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제 부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경정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가 뿅 하고 날아가요. 그렇죠? 납세고지 송달은 뭐냐면 이제 직접 발급하는 경우로 제외하고는 직인우. 그렇죠? 직접 발급 제외하고는 인우전. 그렇죠? 인편 또는 우편 전자 송달 방법을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납세고지서는 직인우전. 직접 발급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뭐다? 인우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산 처리 설비를 통해서 내려받는 것이죠.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을 이메일로 줘야 돼. 자, 이거는 됐고 이건 참고고. 자,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다?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해요. 그래서 뭐다? 이게 중요하죠. 공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신고서류의 보관 기간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관세와 관련된 서류들, 보호세와 관련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있어요.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서류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세관에서 어느 때든 가가지고 서류를 봐서 이거에 대한 잘잘못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신고서류 보관 기간, 그래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있습니다. 자, 신고 보관 기간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게 표예요.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자, 보면은 이제 수리일로부터 이제 5년 동안 보관, 그다음에 3년 동안 보관, 그리고 2년 동안 보관이 있어.